안녕하세요. 백년마을 촌장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끼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감기려니 하고 넘기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증상이 때로는 무서운 질병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기침이 자꾸 나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혹시 다른 문제는 아닐까요? 이런 고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도 많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폐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담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담배를 한 번도 피지 않은 분들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요. 또 집안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나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양한 원인들과 함께 폐암을 어떻게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동네 병원에 가신 김 씨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몇 달 전부터 기침이 계속 나고 가래가 끼어서 감기약을 몇 번 드셨대요. 그런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큰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CT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기관지염 정도겠지 했는데 검사 결과를 듣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분처럼 많은 분들이 폐암 증상을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기침이나 가래, 숨이 차는 증상 같은 것들은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에서도 흔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놓치기 쉬운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0대 박씨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평생 담배를 한 대도 피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딸이 걱정되어서 병원에 모셔갔더니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당황했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이처럼 폐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더욱 무서운 거죠. 최근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85,271명인데 이 중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18,646명이나 됩니다. 전체 암 사망자의 21.9%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암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약 7,000명, 간암이 약 6,000명 정도인데 폐암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마치 전체 암 사망자 5명 중 1명이 폐암으로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폐암 사망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발견이 늦기 때문입니다.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1기와 2기 환자는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80%는 이미 3기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거든요. 마치 불이 이미 온 집에 번진 다음에야 발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속상한 건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약 50%에서 재발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한 번 수술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폐암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얼마나 작은지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세포가 작은 암인데 이게 더 무서워요. 온몸으로 빨리 퍼져나가거든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씨처럼 여기저기 흩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으로 나뉘는데 예전에는 편평상피세포암이 많았지만 요즘은 선암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담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분들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생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은 할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가족들이 너무 당황해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간접흡연과 미세먼지, 그리고 주방에서 나오는 연기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흡연자 폐암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간접흡연은 물론이고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 비소, 니켈, 성면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방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도 조심해야 해요. 기름에 음식을 튀기거나 볶을 때 나오는 연기를 오랫동안 마시면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환풍기를 켜고 요리하시고 가능하면 창문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증 같은 폐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물지만 결핵을 앓았던 자리에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되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폐암의 증상은 어떨까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폐암은 특징적인 증상이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질병과 구분하기가 어렵죠. 폐암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폐 안에 생긴 암덩어리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기침, 가래, 피가 섞인 가래, 숨이 차는 증상,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것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감기나 기관지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호들을 몇 가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기침을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마른 기침을 계속 하신다거나, 기존에 하던 기침의 양상이 달라진다거나, 목소리가 갑자기 쉬어서 몇 주째 돌아오지 않는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특히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양이 적더라도 하루 이틀만 나왔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조금밖에 안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또 숨이 차는 증상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오르던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많이 차신다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가쁘다면 폐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폐암이 다른 장기로 퍼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뇌로 퍼지면 두통이 생기고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처음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다른 뇌 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뼈로 퍼지면 해당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골절이 일어나기도 해요. 특히 등뼈나 갈비뼈, 골반뼈 같은 곳에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단순히 근육통이나 관절염으로 생각하기 쉬워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요. 간이나 부신 같은 곳으로 퍼지면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둔한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어들며 이유 없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세 번째는 정말 드문 경우인데 폐암 조직에서 이상한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전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거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전문의 선생님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증상이라서 일반인이 알아차리기는 힘들어요. 실제로 지난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0대 할아버지께서 몇 달 동안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파스도 붙이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가 되었어요.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어봤더니 척추뼈에 이상이 있어서 추가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폐암이 뼈로 전이된 거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허리 디스크로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폐암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먼저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러우면 흉부 CT를 찍어봅니다. 일반 엑스레이보다 CT가 훨씬 자세하게 폐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집을 바깥에서 보는 것과 안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CT에서 수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확진을 위해 실제 암세포를 채취해야 해요. 가래를 받아서 그 안에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해서 직접 조직을 떼어내기도 해요. 때로는 가슴 밖에서 긴 바늘을 이용해서 조직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폐암으로 확진되면 이제 병의 진행 정도를 파악해야 해요. 이를 위해 펫CT나 골스캔, 뇌CT 또는 MRI 검사를 해서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초기 단계라서 수술이 가능하다면 폐 기능과 심장 기능도 추가로 검사해요. 이제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폐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술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입니다. 수술 치료는 암이 있는 부분을 직접 잘라내는 거예요. 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고 다시 좌측은 상엽과 하엽으로, 우측은 상엽, 중엽, 하엽으로 나뉩니다. 폐암 수술은 기본적으로 암이 있는 폐엽 전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가슴을 크게 열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어요. 비디오 흉곽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같은 방법들이 있어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방사선 치료는 X선 같은 고에너지 방사선을 암 부위에 쏘아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고, 항암 화학 치료는 항암제를 먹거나 혈관으로 주사해서 온몸의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당연히 회복 과정이 필요해요. 수술 부위 통증이 있고 숨쉬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통증 조절과 호흡 치료를 받으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물론 감염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런 치료 과정을 지켜본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할아버지께서 폐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너무 걱정했대요. 하지만 의료진과 잘 협력해서 치료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시니까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물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으시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폐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금연입니다. 이건 절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금연을 시작한 지 1년만 지나도 폐암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요. 5년이 지나면 위험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즘은 금연 클리닉도 많이 있고 금연 보조제나 상담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요.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지난달에 만난 한 어르신은 50년 동안 담배를 피우시다가 70이 되어서야 끊으셨대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도움과 의지력으로 성공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왜 진작 끊지 않았나 하고 후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특히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쉽게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보통 좋음에서 보통까지는 괜찮지만 나쁨이나 매우 나쁨일 때는 되도록 실내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꼭 나가야 한다면 KF9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집에서 요리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는 꼭 환풍기를 켜시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를 잘 시켜주세요. 특히 생선을 굽거나 고기를 볶을 때 나오는 연기는 꽤 해로울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환풍기를 켜두시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10분 정도 더 켜두세요. 그래야 연기와 냄새가 완전히 빠져나가거든요. 또 튀김 요리를 자주 하시는 집이라면 공기청정기를 주방 근처에 두시는 것도 좋아요. 식생활도 중요해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특히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자주 드세요. 이런 음식들이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토마토도 정말 좋아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서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겠어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딸기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씩 드시면 좋아요.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육이나 훈제 식품, 짠 음식은 되도록 줄이시는 게 좋아요. 또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도 피하세요. 술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과도한 음주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담배와 함께하면 그 위험이 배가 되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흡연 경력이 있거나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면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저선량 CT 검사라고 해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하게 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만약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자꾸 차는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면 정기검진을 더 자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폐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깊게 숨 쉬는 운동을 자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운동이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돼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가래가 묽어져서 배출이 쉬워지고 전체적인 기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도 중요해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거나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산세베리아나 아이비 같은 식물들이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어려운 질병이에요. 하지만 금연과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우리 모두 건강한 폐를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담배는 끊고 미세먼지는 피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정기검진도 꼭 받으시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건강한 하루를 백세마을 촌장이 응원합니다.